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주말 편하게 지내시죠? 시장이 좋아서 다 즐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은 시장과는 떨어져서 나 홀로 고독한 길을 가는 종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알려달라는 댓글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주말에 좀 쉬었으면 합니다만은 종목이 지금 보다시피 번호 보이십니까? 43번까지 현재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놀았다가는 토요일, 오늘 또 내일, 일요일에 또 올라올 테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종목에 대한 분석은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요. 소위 박리담회가 아니고 뭡니까? 빨리빨리 박리담회가 뭐라 해야 되나? 빨리빨리 한 종목당 재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SK케미칼 우선주부터 출발합니다. 장기 보유를 꾀하고 있는데 장은 좋은데 이 종목은 이 모양 이 꼴이다. 그죠?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있네요. 그렇네요. 일봉으로 봐서는 정말 답답한 모습이네요. 구름이 들어가 있고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다 썩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근데 장기 보유를 말씀하시니까 이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봉인데 주봉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파동을 말한다면 그동안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어디까지 1이고 어디가 2가 끼고 그죠? 지금이 3 지난 다음에 어딘가 아마 4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죠. 그죠? 주봉으로 봐서는 상승세라고 보여지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5번에 상승 파동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조정의 그냥 주봉으로 보는데 주봉상으로 모두 보면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은근과 끈기로 이것도 제가 네이버에서 쓴 말로 뭡니까? 은인자중하고 있으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그죠? 추가로 매수할까요? 하는데 추가로 일봉으로 봐서는 추가로 매수하기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본다면 사실은 후행스핀의 캔들 밑에 있고 기준선, 전환선 그다지 시장의 균형이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주봉을 믿고 길게 가는 건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이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오거나 구름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싸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그렇죠. 추세를 확인하고, 그죠? 추세를 확인하고, 그때 가서 매수한다. 그죠? 어떤 추세요? 당연히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하고,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상승세구나 하고, 그때 가서 매수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보는 정도입니다. SK케미칼은 그냥 관망.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긴 아직 아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예전에 제가 분석하면서 이 파동을 세놓은 있네요. 그죠? 파동, 그 당시 세놓은 파동이 지금도 적용되리라 보여집니다. 1, 2, 3, 4, 5, A, B, C 였죠. 그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새로운 상승, 11월 달부터 새로운 상승 파동인데, 좀 크게 보면은, 새로운 상승 파동이 첫 번째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가 큰 1이고, 그죠? 큰 1이고, 그 다음에 2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새로운 상승 파동의 세 번째 파동이다 보니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갈지는 통상 이 3번 파동은 충격 파동, 특히나 3번 파동에 꼭지를 찍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주가가 가는 대로 상승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 일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뛰어내지 마라. 다친다. 그죠? 다친다. 가만히 있으면은 말잔등에 딱 붙었으면은 올라가는 대로 계속 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GS입니다. 오늘 샀는데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네요. 그죠? 고점에서 산 건 아닐 테니까, 언제 샀던 간에, 항상, 추세가 항상 이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동, 이것도 여기 바닥에서 출발하면, 하나, 그죠? 둘, 셋, 조정이 보이네요. 그럼 지금은
다섯 번째 파동이 되니까, 물론 그게 첫 번째 하나의 큰 상승 파동이니까, 이게 큰 상승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조정이 또 갈 테니까, 뭐, 그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으로서야 가고 있는 다섯 번째 파동의 어딘가, 그죠? 5번 파동의 어딘가가 생각되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3번 파동의 꼭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5번 파동의 꼭지를 알 수가 없죠. 계속 가리라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RSI, 아직까지 뭡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RSI 상으로 봐서 고점이라고, 아직까지 이게 내려오지 않은 한, 매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네, 계속 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 특별하게, 저도, 길게 말씀드릴 거 없죠? 무엇입니까? 조정 보이다가, 1, 2, 3, 4겠네, 그죠? 다시 똑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서, 기준선, 전환선, 구름, 후행스팬, 모든 것이 다 상승을 말하고 있으니까, 가는 대로, 추세가 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즐겁게 수익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점이 어딘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무릎에 사서 어깨 언제 팔으라고요? 어깨에 팔라, 그죠? 어깨. 어느 어깨 팝니까? 왼쪽 어깨야, 오른쪽 어깨야? 오른쪽 어깨에 팔아. 그죠? 오른쪽 어깨에 팔아. 그래서 무릎 여기서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머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죠? 고점을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팔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참 올라갔다가 약간 내려오면 고점에서 팔기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고점을 만든 다음에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라. 왼쪽 어깨에서 여기 팔고 하고 나면은 고점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너무 성급한 꼴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비텍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동급 해놨죠. 올라갈 거다. 그렇죠. 테스 팔아야 되느냐라고 하신다면, 예, 그렇죠. 팔아야 된다는데, 팔아야 될까요? 안에 팔지 마세요. 할 수는 없죠. 그죠? 팔고 싶으면 파셔야죠. 근데 왜 팔아야 되느냐? 그것도 뭐죠? 왜 판다고 생각하실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판다면, 그냥 무턱대고 떨어졌다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칙과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파는 거죠. 그죠? 내가 말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RSI를 기준으로 판다. RSI를 가지고 70m 내가 판다. 여기.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팔아야 되죠. 아직까지 안 판 게 너무 늦었다는 거고, RSI로 파면은. 그게 아니고 일목으로 본다. 그러면 후행스팬 캔들미터 내려왔네요. 그리고 주가고 다시 기준선 미터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최소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진 매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다진 매도. 그런 다음에 얘가 혹시라도 그룹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룹 밑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있는 거 몽땅 다 전액 매도는 해야 된다고 하죠. 전액 매도. 그럼 만약에 얘가 그룹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 어떡하나. 기준순위로 다시 올라가면 여기서 안 팔고 다시 판 거 다시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올라가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 파신다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하면은 일목으로 봐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던 이후로 다진 매도하는 정도죠. 그 아래 구름이 좀 있고 구름이 워낙 튼튼해 보이고요. 그래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진 매도 정도로 하시고요. 손해봤다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다진 매도 정도로 리스크를 줄이는 장면에서 조금만 팔고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한 반도 많아 보이고요. 글쎄요, 한 20, 30% 정도를 팔아놓고 일단은 처분을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LOT 백큐입니다. LOT 백큐는 똑같습니다.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끝내주게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현재로 봤어요. 19,900원을 넘어설 공산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후행스팬, 모든 것이 다 기준선, 다 좋은데, 굳이 서둘러서 달리는 말에서 뛰어낼 이유는 없다. 그럼 언제 팔까요? 혹시 제 생각이 틀려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기준선 밑으로, 1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부 팔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에이씨 다 팔 거라고 그때 팔든지 아니고 다시 올라가면은 여기서 판 거 다시 추가로 또 사면서 상승세를 더욱더 즐기는 이런 전략이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는 방법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은 또 계속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팔라는 신호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 백화점입니다. 살까요? 하셨는데요. 예, 사세요.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사서 예스. 마찬가지로 파는데도 기준이 필요하듯이 사는데도 기준이 필요하죠. 그죠? 언제 팝니까? 언제 파나요? 언제 사나요?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산다 뭐 등등의 나름대로 원칙이 있죠. 그죠? 여기가 바닥일 테니까 요 짧은 여기서 시작해서 짧은 경우에 파동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되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되죠. 1번 바닥하고 4번 겹치지 않네. 1, 2, 3, 4가 되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5가 있겠죠. 그죠? 이미 그러니까 요것쯤은 당연히 넘었을 거고요. 뭐 이게 3이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동 균등의 법칙에 따르면은 1번 파동의 길이가 되게 비싸게 가니까 1번 파동이 53,000원부터 68,000원까지 15,000원까지 갔으니까 70,000원부터 15,000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85,000원 정도가 일단은 타겟이 되겠네요. 뭐 계속 보여. 그죠? 아니 꼭 85,000원이라 말하면 또 85,000원까지 꼭 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뭐 84,000원, 83,000원, 86,000원 뭐 대략 그런 정도로 레퍼런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한전 사람입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이 종목은 제가 보는 주장하는 원칙에 따르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원칙으로 제가 주장하죠? 됩니까? 요게 기준선인데, 그죠? 요게 기준선인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아직까지 후행수표는 괜찮습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에라도 파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왜요? 얘가 밀리면, 구름의 지지도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이 구름이, 뭐, 제가 이렇게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이렇게 갈지 모르는데, 구름이 얇잖아요, 여기가.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가 좀 얇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주가 이렇게 내려가면 후행스팬도 이렇게 따라 내려올 텐데, 역시 후행스팬이 캔들로 만나기에도 상당히 얇아 보이니, 일단은 한전 사람은 일부라도, 뭐, 살짝, 뭐, 글쎄요, 1, 20%? 20, 30% 정도는 일단 팔아놓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똑같은 다른 종목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러고 있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또 추가로 매수해 가는, 뭐 이런 전략이야.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일부라도 팔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젤.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보유한다.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저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RSI로 본다면, RSI가 30 밑에서 올라서면서 돌아서는 거니까 꽤 올랐죠. 그죠? 뭐, 이게 너무 많이 하락했다 보다도, 이제 하락세에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서는 한참 이제 들어설락 말락하는 상태라고 보여지네요. 최소한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듯이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보유한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을 유지하니까, 기준선 위에서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보유 아니면은 다른 분 같은 경우는 타진 매수, 그죠? 타진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러다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구름 위로 싹 고개를 내면은 야호 하고 추가로 더 사면 되는데, 일단 후행스팬이 캔들하고 걸려가지고 약간 질적거리지 않겠나 싶어 보이네요. 단박에 넘기기보다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시간을 약간 끄는 정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승세로 돌아설 공세가 높아 보이니까 뭐 당연히 뭐 타진 매수, 보유 내지는 타진 매수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풀무원입니다. 풀무원은 좋네요. 그죠? 그동안에 한동안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왜 이런 게 뜨나? 왜 이런 게, 잘못 눌렀네. 왜 이런 게 뜹니까? 자, 그동안에, 그죠? 그동안에 그야말로 압박과 서름에서 정말 장관 세월을, 오랜 세월을 갖다가 구름 밑에서 정말 암흑기를 보냈죠. 그죠? 암흑기. 해는 여기 있는데, 해는 여기서 이렇게 활활 이렇게, 그림이 이래. 해가 해인지 뭔지 하니까 뭔가 활 타고 하오르고 있는데, 이 구름 밑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가 빨리 지웁시다. 있는데, 드디어 이제 구름을 밖으로 뚫고 나왔잖아요. 그죠? 구름 밖으로 뚫고 나왔잖아요. 후행스팬더 캔들 위로 올라가고,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간간히, 구름과 간격이 멀어지다가 좁히다가 멀어지다가 좁히다가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타나려 보여집니다만은 이미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는 일은 여기서 보여져서 한번 나타났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일을 벌써 했으니까 계속 가고 내려오고 가고 내려오고 가고 내려오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예상됩니다. 그죠? 좋아 보이는데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마크로젠 정확하게 34,768원에 사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 끝자리까지 단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아마도 제가 파시를 하더라도 절대로 안 파실 분 같네요. 단가가. 일단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근데 11개월째, 11개월째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11개월쯤은 이때도 아니네. 34,800 여기도 아니고 옛날에 가지고 계신 것 같네요. 11개월이면 도대체 지금이 언제입니까? 1월달이니까 작년 2월에 샀나요? 이해가 안 가네. 자, 어떡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별로 34,000원, 그동안 수익 낼 찬스도 있었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서 이때라도 팔 찬스가 있었는데, 본전이라도 안 파셨네요. 이미 그랬으니까, 어떡할까요? 지금이야, 그나마 후행스팬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넘어섰고, 주가도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일만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그죠? 단박에 이게 요 짧은 구름도 못 넘기고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는 걸 봐서 이게 단박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시간을 끌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만은 지금 와서 매도하기는 11개월까지 기다렸다는데, 그죠? 11개월 기다렸다는데, 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파시라도 안 팔 것 같으니까 그냥 파시라는 말씀 안 드리겠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거고, 구름만 넘기면은 좋은 날이 올 거다. 근데 전적으로 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구름을 넘길 가능성은 있어 보이니 기다리시면 될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갔다는 것도 하나의 위안거리입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W자형의 이중바닥형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샀고요. 그래서 2배, 3배 나도록 기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기도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럼 진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약간 간에, 나빠 보지 않죠. 옛날에 다른 분 질문을 때 분석한 것 같습니다만은, 구름 받고 나갔다가 못 나가고 지금 밀리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로 기억이 되나니까, 얘가 구름 밖으로 당장 고개를 못 내지만, 밀려가지고 구름 안에서 뭔가 기준선 정도에 걸려가지고 다시 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구름 받고 나갔죠, 이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한번 구름 테스트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지금 이래 그려놨는데 이렇게 가든 올라가겠죠, 그죠? 2배, 3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 이제 상승세가 막 이제 발동하는 국면이다 보니까 시간이 결국은 다 힘으로 작용하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리고 계시면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계속 보유, 상승을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케이시 코트렐입니다. 케이시 코트렐. 바이든 당선으로 인해가지고, 그죠? 바이든 당선이 그린,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샀는데, 어떤가요? 좋다 말았네요. 그죠? 기준선 싹 넘어가면서 좋다 말았는데,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근데 아직은 후행스페는 캔들 위에 있으니까, 일단 이 근처가, 그죠? 이 근처가 지지력으로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항상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일단은 약간이라도 팥이라라는 의견을 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따른지 안 따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저는 이런 것 같으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판다. 일단 판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판 물량만큼 다시 산다. 바보 같은 짓이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바보 같은 짓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장기적으로 봐서 그게 장기로 봐서 남는 장사예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소실대탐이라는 이야기하죠. 소실대탐 뭡니까?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위에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위에서 사면은 손해 보잖아요.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거니까. 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팔죠. 여기 시키는데 제가 기준선 밑에가 팔았죠. 다시 올라가서 샀죠. 그러면 이만큼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터지고 많이 먹는 이런 전략이죠.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소실대탐 전략이에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과 마찬가지예요. 추세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왔으니까 매도하는 것이 일부라도 매도해야 되는데 후행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니까 매도 물량을 많이 늘려갈 필요는 없고요. 뭐 한 20~30% 조금만 살짝 매도해 놓고 하회를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내일이라도 다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온다면 굳이 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아시죠?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 굳이 안 팔아도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요. 뭐 가능성은 그렇게 될 공사가 높아 보입니다. 기준선이 여기 후행스팬에 걸리니까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버틸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더 내려가면 파시라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밑에 그 다음에 세 종목 두산 퓨얼셀하고 앞타머 사이언스하고 현대건설하고는 세 종목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종목은 두산 퓨얼셀 이게 커비드 핸들 아니냐? 네? 이게 컵 위드 핸들 아니냐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컵위드 핸들 아니냐고 질문한 종목이 두산 피올처도 있습니다만은 앞타머 사이언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있어요. 그래서 세 종목을 컵위드 핸들 어차피 분석하는 김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세 종목을 우다닥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컵위드 핸들 되려면 항상 그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상승세. 당연히 상승세 먼저 있어야 돼. 이 첫 번째, 두 번째 컵, 그죠? 그러면서 컵 만들 때 이쪽의 거래량, 이쪽 벽의 거래량, 그 다음에 이쪽 벽의 거래량, 이쪽 벽의 거래량. 그런 다음에 핸들. 이 만들 때는 거래량 줄어들고 빵 올라갈 때 요 위에, 그죠? 컵 이쪽 이 컵과 이 컵벽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 뭡니까? 여기가 매수의 타이밍이죠. 그렇죠. 따라서 두산 퓨얼셀은 여러모로 볼 때 두산 퓨얼셀은 뭡니까? 컵위드 핸들의 가능성이 크죠. 그죠? 거래량 이쪽 벽에서 크고 상승했고 크고 돌아섰고 그 다음에 이쪽 거래량 이것도 거래량 이쪽이군요.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빵 올라가서 요 수준만 넘어가면 요 수준만 빵 넘어가면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전고점 얼마입니까? 요 고점이니까 56,000원쯤 되나요? 6만원이네, 6만원. 그죠? 63,000원, 65,000원, 65,000원 벗기면은 사도 되죠. 그럴 경우에 상승 목표도 다른 분이 물어보셨는데, 컵 위드 핸드의 상승 목표는 이때의 상승이 아니고, 요 컵 바닥하고 컵 꼭지, 요 컵 벽의 길이만큼을 더 똑같은 길이만큼 올라간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6만원이면 여기가 얼마죠? 바닥이, 컵 바닥이 대략 4만원이니까 4만원에서 6만원까지 2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6만원에서 2만원이면 8만원 정도가 컵위드 핸들의 목표치죠. 그죠? 그러니까 컵위드 핸들이라면 이게
컵 위드 핸들이 되려면 상승이 나타나고 컵이 있고 빵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컵 위드 핸들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6만 원 넘기면 사시라는 이야기죠. 그죠? 컵 위드 핸들. 그죠? 이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크게 그릴까요? 큰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똑같이 컵 위드 핸들 아니냐 하시는데 앞타머 사이언스는 컵 위드 핸들 아니에요. 왜 아니냐? 왜 아니냐?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컵 위드 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상승세가 먼저 있어야 돼. 상승세가. 그죠? 먼저 상승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컵이 이게 소위 콘솔리데이션이에요. 예? 콘솔리데이션인데 아까 두산 퓨얼셀은 이 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연락의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한참 오르다가 너무 많이 올랐네 하고 조정을 보이는 게 이게 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핸들이 만들어지고 빵 뛰는 거야. 그러니까 쉬었으니까 요 기간만큼 쉬었으니까 이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주가가 빵 오르는 게 이게 컵 위드 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타머 사이언스는 상장된 지 며칠 됐어요? 며칠 안 됐죠, 그죠? 상장된 지 76일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컵을 말하기를 컵을 이야기하는 상승세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컵 위드 핸들이라고 말하기도 할 수가 좀 애매하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컵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핸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닥이 컵 벽이고 이쪽 벽이 벽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핸들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핸들을 만들 때는 보통의 경우에 컵 바닥 중 2분의 1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아직까지 거래된 기간도 짧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벽을 만들고 컵 핸들을 만드는 과정을 아직까지 거치지 못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컵이라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더 내려버리면은 컵 절반 밑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컵 위드 핸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그 와중에 기준선 마저 밑으로 내려오는 아직까지 상장되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로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글쎄요입니다. RSI도 글쎄요입니다. 그냥 이 종목은 컵 위드 핸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관망 정도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컵 위드 핸들이 아닌가라고 하시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이 되기 전에 컵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승세가 나타났나부터가 중요한 거죠. 좀 애매하죠. 이걸 상승세로 봐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상승세는 지금 말하면은 컵이 되려면 상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게 컵 위드 핸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이렇게 안 되고 먼저 나타나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그런 다음에 컨솔리데이션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참 그게 예를 들어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랐으면 그게 컵 위드 핸들의 가능성 아까 뭐였죠?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막 오르고, 그죠? 이만큼 올랐잖아. 오르고, 이건 컵 위드 핸들 맞는 것 같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이 현대아이 건설은 컨솔리데이션이 만들기 전의 상승세가 신통찮아가지고, 컵이라고 하기가, 여기부터 컵을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요? 억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글쎄요, 컵 위드 핸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판정을 내기가 좀 어렵네요.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컵 위드 핸들 아니면 어때요?
제가 종종 옛날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 설명하면서 그랬죠. 컵이 핸들 아니면 어때? 그죠? 아니면 어때? 뭐, 지금으로 봐서 이게 핸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 넘어서, 이게 있으니까, 여기서 거래량도 터지고, 핸들을 만들었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오케이, 뭐, 컵이 핸들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올라간 상승세가 좀 빌비거리지만, 뭐, 충분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굳이, 컵이 핸들 아니면 어떠냐. 뭐, 구형수병 캔들 위에 있고, 주가 한참 날아가고 있고, 구름 위에 있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이거는 컵이 핸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계속 좋아 보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수. 그렇죠? 매수. 그래서, 16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뭐, 뚜렷하게 뭐, 꼭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까 테스, 그죠? 조금 파는 게 어떻겠느냐. 한전산업 마찬가지로 약간 파는 게 어떻겠느냐. KC콜트레일 조금 파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의, 이거 나머지는 GS, 오르비텍, SK이노베이션, 뭐 풀무원, 동국제약, 두산퓨얼셀, 현대건설 다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주말의 종목 분석 첫 번째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은 나머지 15개 종목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볼까요? 뭐 할지. 이지바이오, 넵튠, 에코프로, 그린플러스, 인트로조, SNS텍, 세원, 한국패키지, 현대글로비스, 도전비전, 제너럴모터스, 이거 미국 주식까지 합니다. 레고캠바이오, DGB, 금융지주, 시노펙스 정도까지를 아마 2부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